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 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 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미국장은 노동절을 맞아 오늘 하루 쉬어갔습니다. 또 고용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 오늘 관망세가 짙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0.61%, 코스닥 1.15% 각각 하락했고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답답한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시죠? 살맛 나는 주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맛 나는 주식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화요일 살맛 나는 주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을 함께 해주실 우리의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볼게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딜사이트 경제TV 첫 등장이십니다. 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익숙치 않아서 네. 성함을 살짝 한번 보고 읽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딜사이트 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금종욱 전문가입니다. 오늘 처음 방송을 하게 되는데 방송 경력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처음 방송할 때마다 이게 긴장감이 어느 정도 드는데 이런 또 기분 좋은 긴장감, 저를 또 리프레시하게 만드는 이런 또 긴장감을 만들어 주는데 앞으로 또 저와 같이 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좀 시장이 좀 재미없고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같이 해주신다면은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년 방송 경력에 금종욱 전문가님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우리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고 가볼게요. 미국 노동절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이 등락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작은 나쁘지 않았으나 오후 들어서 양대지수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노동절로 인해서 미국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이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 수급상만 봤었을 때도 오전장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일단 오후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모습 나와줬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의 좀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작년 8월 달 대비해서 판매량이 좀 5% 정도 감소했다라는 좀 이슈가 나오면서 자동차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 상승이 좀 나왔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역시나 약세 흐름, 또 반도체까지도 좀 무너지면서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믿고 보는 바이오라고 하죠. 유한양행이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부분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9월 달에는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죠. FOMC도 있고 또 중요한 우리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뭐 우리 이제 현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에 대한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요. 현금을 좀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분위기를 좀 보면서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급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도 많고 오전에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와서 하락 전환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추석 연휴 전까지는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시장에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차라리 좀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장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뭐 우리가 8월 달에 좀 잊지 못하는 날이죠. 8월 5일 급락장을 한번 좀 맞았었고 그 이후에 그 하락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되돌려 놓는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일단 박스권의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의 행보를 어느 정도로 좀 벗어나야 되냐면은 확실히 상방 쪽은 80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하방 쪽으로 이 직전 저점을 좀 깨져준다면은 그때는 또 다시 한번 큰 하락장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이번 주의 흐름을 좀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 말씀드린 거래대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가 주가를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에서는 거래대금이 같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6조 원대의 거래대금이 좀 나와줬는데 평소에 한 7조 원 이상은 좀 유지해 줬었던 거래대금이 최근에 이 6조 원 이하로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매수 심리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시나 8월 5일 급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메꿔주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시장의 매수세보다는 상승했었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상방에 대한 저항대 이런 자리를 넘지 못하고 계속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시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포트 종목을 현금화하시면서 차라리 좀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할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주 한 주는 어느 정도 좀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수익 시마다 수익 실현하시는 현금을 좀 보유하셔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9월은 이벤트가 많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는 짧은 트레이딩 관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9월에도 제약 바이오 섹터, 그중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굳건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인벤티지랩이 9%대 강세 흐름 가져갔는데요. 인벤티지랩의 비만 치료제, 글로벌 진출 준비가 다 됐다. 이런 이야기가 증권가 통해서 전해지면서 오늘의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앞으로 진입이 어떨지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벤티지랩 혹시 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희연 아나운서께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겠죠.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그래도 혹시 네. 사람 일 모르니까 꾸준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계세요? 네.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 특히 인벤티지랩도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인벤티지랩이 뭘 하는 회사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그냥 한 번에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속성이 중요한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을 맞아야 되는 좀 본인 스스로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패치형 제품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주사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주사 기간을 약물 복용 기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약물의 지속성을 만드는 약품을 만드는 게 인벤티지랩이다. 우리나라에 두 회사가 있죠.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이 두 종목이 있는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지금 유한양행과 같이 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으로 장중에 상한가까지 만들어주는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원래는 당뇨 치료제에서 넘어간 게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효과가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입니다.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당뇨병 환자들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뇨뿐만 아니라 뭐 살도 많이 빠진다. 네. 실제로 뭐 한 달에 뭐 8kg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저도 듣기는 했어요. 네. 저도 구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연구 개발이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치매 그리고 요즘에는 생명 연장까지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지금 현재 시대에서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내가 당뇨병만 있는 게 아니고 비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 예전에는 이제 음주라든지 금연 효과까지 있다라고 해서 뭔가 좀 사람이 억제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게 이 비만 당뇨 치료제인데 지금 와서 뭐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도 없지만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 연구 개발 이제 이 특허권이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또 복제약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좀 비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당뇨 부분이라든지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암 효과가 있는 뭐 항암제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이 만병의 근원이 비만 먼저 치료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좀 움직임에 대해서 차트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만 치료제들이 올해 강세를 좀 보였고,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 주가는 이미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인비티지랩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어요. 상한가를 찍었는데 상한가를 닿지 못하고 밀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차익실현이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낸 종목이라면은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상한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인비티지랩은 직전 이 앞선 매물대 저항대 거의 21,000원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자리, 그러니까 2만 원대에 왔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앞선 이 매물대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오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1,1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적은 거래 대금이 아닙니다. 이 정도 거래 대금이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큰 거래 대금이고 오늘 만약에 이제 9%로 마감했지만 윗꼬리 모양이 좀 나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만 좀 기다려 보시면 이 21선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고 뭐 나는 지금 자리도 괜찮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10월 달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위고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슈가 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은 실제로 거래 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해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다만 좀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가격대로 보시면은 15,000원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000원대만 지지를 해준다면은 비만 치료제, 특히 인벤티지랩은 이제 말씀드린 유한양행하고도 관련이 있는 개발 중에 있지만 다른 치매 치료제라든지 다른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이슈로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많은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유한양행과 함께 비만 치료제 만드는 중입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 앞으로도 쭉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선 자리 이탈만 안 한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15,000원 지지력만 확실하게 확인해 가시면서 내일장에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종목 진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저희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또 살만나는 주식은 딜사이트에스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좋은 정보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만나는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넥슨 게임즈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2,500원에 비중은 15%시네요. 오늘로 우선 3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56% 내리면서 오늘 종가는 17,880원인데요. 넥슨 게임즈의 신작이죠. 퍼스트 디센던트가 업데이트 후에 유저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못 얻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종목 앞으로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뭐 저도 게임스컴 이후에 좀 기대감을 게임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게임 좋아합니다.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보통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나 뭐 배틀그라운드 아. 이런 류들 게임 자주 예, 합니다. 그 욕을 많이 먹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일단 저도 게임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온라인 게임들은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못하는 편이고 이제 콘솔 게임을 좀 주로 하는 편인데 최근 시장에 이 게임주들이 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펄어비스도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나왔던 신작 게임들 요거 좀 호평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게임 영상을 좀 보고 나서 또 실망한 부분도 있고 또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게임주는 넥슨 게임즈였습니다. 이번에 퍼스트 디센던트 저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손이 느려가지고 FPS 총 쏘는 게임들은 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남성분들에게 호감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캐릭터들이 좀 많아서 인기가 좀 많아서 스팀 동시 접속자 수가 1위를 좀 상당히 오래 했었던 게임이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게임의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처음에 이제 뉴비들이라고 하죠. 새로운 유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가 또 물밀듯이 또 빠져나가는 그런 또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아직 순위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이게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뭐 게임 스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을 좀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길게 이어지진 못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가짜 게임들이 아니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였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나왔던 독일에서 열렸던 게임스컴에서 신작 게임을 이제 카잔이라는 게임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저도 그래픽적인 면이나 게임 플레이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출시가 내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끌고 가기에는 시간 텀이 좀 길고 다른 게임들 신작 게임에 대한 뭐 클로즈 베타 서비스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좀 많이 조정을 좀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디센던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부분이 거의 이제 18,000원대부터 거의 31,000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었다면은 상승이 시작했었던 부분까지는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지지 후에 반등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다만 아까 처음에 이제 매수하셨던 단가가 31,000원이라고 22,5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가 처음 상승 나왔었던 부분인지 최근인지 이거를 저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신 타이밍까지는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을 못하고 정리를 하신 건지 어쨌든 이런 중요한 지지 라인을 강하게 이탈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으신데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까지 좀 미뤄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16,000원대에서 17,000원대 사이를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아마 평단가 부분이 한 22,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 준다면은 일단 현금화 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에 지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점이 없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게임주들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게임이 새롭게 발매가 됐을 때 신규 유저가 진입하고 또 빠져나가는 그 순환이 빠르다는 건데요. 넥슨의 신작 카잔이죠. 출시가 내년입니다. 그렇기에 내년 공개 전까지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우선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요. 현금 보유하시면서 기다리기 전략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16,000원에서 17,000원만 지지해 준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 상담까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 2대 빠르게 전화 주시고요. 문자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저희 이어서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DXVX고요. 네, DXVX가 궁금하시고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3,235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예요. 네, 매수가 3,235원에 비중은 15%. 우선 6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많이 밀렸는데요. 어떤 지점이 가장 답답하실까요? 이게 한번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라서 다시 들어갔었던 건데 이게 네, 수익 여보세요? 실현 이후에 다시 진입하셨는데요. 네. 네네. 이게 오늘 이제 들어가서 계속 하락하는 이유도 있고 오늘 유증이 떠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그냥 손절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끌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이 종목 이미 한 차례 수익은 보셨었는데 재진입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할지 혹은 조금 더 기다려보실지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이럴 네.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DXVX 매매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매매하셨어요? 일단 바이오주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네, 좀 미래성이 있다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진입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안 약간 좀 수익 좀 보고 비중 조절 좀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이제 계속 상승할 것 같길래 다시 진입했는데 네. 다시 하락 전환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비중 조절이랑 이거 이제 앞으로 손절이랑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 일단 그 매수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비만 치료제 쪽이라든지 이런 뭐 이슈가 좀 있어서 매매하신 건지 여쭤보려고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DXVX 오늘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유증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증 단가가 이제 예전에 가격대가 뭐 2,000원대에 있었을 때 이때 유증이 어느 정도 이제 결정되고 나서 유증 가격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했던 시점인데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 이제 특허시 경부용 비만 치료제 특허를 내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 버리니까 이러면 유상증자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이 뭐 어떻게 불만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 가격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그 발표가 오늘 나왔는데 2,2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3,000원인데 유상증자 가격이 2,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앞으로 비만 치료제라든지 항암 신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유증을 좀 받으셔서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춰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좀 보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가격이 좀 상당히 낮은 편이 저도 한 2,000원대 후반 정도 나왔으면은 그래도 좀 기다려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유상증자를 쓸 것인가 이걸 좀 봤더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채무를 상환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부분이죠. 회사의 돈이 없다 보니까 채무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를 일단 R&D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다른 비만 치료제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조정폭이 좀 컸고 좀 오늘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 없이 운봉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게
시장에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하락을 했었을 때 받아주는 그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하는 부분을 계속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가격을 방어해 주는데 지금은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호가의 물량이 없어서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런 면을 봤었을 때 만약에 지금 매수하신 단가보다 좀 확실히 지지선 자리로 볼 수 있는 구간이 3,000원대거든요. 이 3,000원대까지 내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자리에는 유증 가격 부분이 한 2,500원 선까지도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린다면은 이 DXVS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유상증자를 받으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좀 장기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까 샀고 팔았다,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팔았다가 좀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짧은 매매 관점으로 보셨다면은 일단 손실을 좀 수익 낸 것도 있으시니까 일단 정리하셨다가 좀 매력적인 가격대를 보신다면은 뭐 2,500원대에서 2,700원 사이 중반, 뭐 그 정도까지 한번 조정을 준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3,000원 이탈 시에 2,500원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유상증장 받으시고 평단가 낮춰서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고 계시다면 지금 자리에서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네. 이거 네, 저희가 도움이 상담 됐고요. 함께 해주신 만큼 네, 시청자님. 네, 이거 보고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또 저희가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 꼭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홍삼 받을게요. 네, 홍삼 스틱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네, 전화와 감사합니다.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답답함도 여기서 덜어가시고 상품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선 매수가는 44,500원에 비중은 10%인데요. 오늘장 초반에는 오르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소폭 하락하며 오늘 종가는 33,650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 부진을 이유로 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올해 10월에 2NE1 콘서트가 열리기는 합니다. 앞으로 YG 엔터테인먼트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YG 엔터는 예전에 이제 블랙핑크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빅뱅이었죠. 계속 이런 큰 아티스트들이 좀 있었던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2NE1이 그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안 했죠. 개인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름은 YG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각자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에서 급감을 했고 기대하고 있었던 신인 일단 기대감을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이비몬스터인데 저도 그 한 명 한 명의 각자 멤버들은 정말 훌륭하고 퍼포먼스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 베이비몬스터를 캐비어를 가지고 알탕을 끓인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들의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노래가 못 받쳐준다. 그러니까 프로듀싱을 잘 못한다라고 좀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일단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콘서트도 많고 행사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그 YG 이제 레이블에 있는 블랙 레이블에서 새로운 걸그룹이 나옵니다. 테디라고 블랙핑크를 프로듀싱 했었던 그 테디라는 분이 새로운 걸그룹을 만들었는데 미아오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6일 날 일단 데뷔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를 찾자면 이제 YG 엔터 긍정적인 면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일단 베이비몬스터랑 같이 시너지 효과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레이블의 같은 그 계열사 회사라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엔터 쪽에서 뭐 하이브라든지 뭐 SM, 뭐 JYP 모두 다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는 좀 하반기에는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반등을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위아워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도 보실 수 있고
투애니원도 일단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뭐 컴백이 될지 아니면 뭐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지 모르겠고, 빅뱅도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같이 이제 세 분이 뭐 GD랑 뭐 다른 분들, 예, 태양하고 또 한 분 더 있었죠. 그 세 분이 같이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빅뱅도 컴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물론 매출적인 부분에서 큰 매출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대감, 그러니까 엔터 쪽에 대한 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연 저점을 계속 깨고 있어요. 그 YG 엔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엔터 쪽이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강하게 지지가 좀 나왔었던 가격대가 4만 원대였습니다. 4만 원대 가격짜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잘 지지를 해줬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한번 지지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보고 있었는데, 7월 달에 여지없이 그 자리가 깨지면서 4만 원대가 강한 저항대로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라든지 수급적인 면에서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하루 거래대금이 50억이 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아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이런 거래대금이나 뭐 수급적인 면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티스트들이 뭔가 좀 큰 일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규 아티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아오라든지 베이비몬스터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줘야지만 최소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4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뭐 손절 자리까지는 지금 뭐 신저가 부근에서 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반등 시 내가 좀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물려 있다라고 하셨으면은 4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단기간에 반등 가능할 수 있는 가격대니까 그 자리까지 한번 노려셔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엔터주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맞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4만 원 구간이 강한 저항대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티스트들의 뭐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4만 원 구간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노려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욕심을 덜어내시고 4만 원 부근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HLB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9만 원에 비중은 30%입니다. HLB의 신주 4만 주가 오늘 상장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소 밀렸는데요. 2.44% 내리면서 8만 8천 원이 종가입니다. 이 종목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지금 FDA 신약 승인이 한번 좀 거절됐죠. 그리고 나서 좀 급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서 올라왔는데, 일단 HB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항서제약에서 이제 미비한 서류 때문에 이제 약간 보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미비 서류를 이제 늦어도 10월 달 안에는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 안에도 충분히 그 10월 달 안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LCB에서 충분히 또 항서제약에서도 빠르게 이 서류를 미비 서류를 제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올해 안에도 다시 한번 FDA 승인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한양행도 FDA 승인을 받으면서 뭐 하루 정도는 재료 소멸로 빠졌지만 그 이후에 계속 신고가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HLB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바이오주들의 이벤트들이 많은 달이에요. 예, 또 아마케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9월 첫째 주에 에스모가 열립니다. 유럽 아마케가 열리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HLB에서 이 리보세날립에 대한 효과 이런 걸 좀 발표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긍정적인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대응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 2달 정도를 가까이 좀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8만 원 자리가 하방에 대한 지지 구간이고 거의 10만 원 자리 구간이 저항대 라인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마 말씀드린 대로 좀 에스모라든지 다른 이런 아마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을 때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단가 부분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확실한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10월 전에 항서제약에서 FDA 미비 서류를 제출해 준다면은 충분히 10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또 재료 소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제출한다라고 해서 바로 승인이 나는 게 아니고 한 2달에서 3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었을 때 일단은 10만 원대 부분 올라오게 된다면은 일부는 수익을 좀 실현해 주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주가가 좀 밀려서 다시 한번 8만 원대 부분에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좀 비중을 다시 늘려가는 전략. 그러니까 박스권 전략이라고 해서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되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FDA 승인 전까지의 전략이고 그 이후에는 승인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상단에서는 일부 매도 그리고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이런 전략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LB 올해 안에 FDA 승인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9월에 바이오주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죠. 때문에 오를 수 있는 모멘텀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우선 홀딩하시고요. FDA 승인 전까지의 전략으로는 목표가 10만 원 잡고 10만 원 부근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 계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살맛나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은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면요. 전문가님들의 특별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오셔서 좋은 정보들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금종욱 전문가님의 살맛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맛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종욱 전문가님의 첫 번째 살맛나주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저도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챙겨와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선익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이요. 네. 보통 이제 전문가님들께서 첫 종목으로는 상당히 좀 힘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로 챙겨 주셨을까요? 선익 시스템은 이제 OLED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혹시 현 앵커님은 핸드폰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지금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예, 개념이 있는, 예, 예. 네. 그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대부분 아이폰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이제 젊은 여성분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 9월 9일 날 새롭게 아이폰 16이 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OLED 패널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OLED 패널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랑 이 양쪽으로 좀 나눠서 물량을 받았다면은 이번에 애플에서는 중국 OLED 업체인 BOE에서 이제 일반 그러니까 그 큰 사이즈가 아닌 작은 일반 사이즈의 제품은 이제 BOE에서 받는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LED, LCD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시장에 우리가 넘겨준 지 오래됐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더 이상 LCD 쪽은 투자를 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 시장으로 좀 넘어갈 텐데 새롭게 이제 출시되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이제 OLED 패널을 장착을 하게 돼 있고요.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앞에 패널들도 다 대부분 이제 OLED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뭐 이제 TV 보실 때도 더 이제는 이제 OLED TV들이 하나둘씩 이제 매장에 많이 늘어나는 걸 보이실 텐데요. 예전에 비해서 이 판매 단가도 굉장히 좀 낮아졌고 보급률도 괜찮아졌기 때문에 OLED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술력 자체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디스플레이 쪽은 예전에는 이제 중국 쪽이 많이 따라왔다라고 했지만 OLED 쪽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OLED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좀 많이 하는데 이 중국의 OLED 중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BOE에서 일단은 12조 원을 투자를 해서 8.6세대 OLED 패널을 이제 생산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장비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가장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선 시스템으로 보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했는데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초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 OLED 패널 BOE에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을 했었던 시점이 올해 이제 3월 달이었어요. 3월 달에 거의 2만 원대에서부터 7만 원대까지 급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 이후에 두 번의 고점을 만들어주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 이후로 이제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쭉 다시 예전에 상승했었던 초반 구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된다면은 이런 차트적인 면 한번 좀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직전에 이렇게 저항대를 맞았었던 구간들은 이 자리가 뚫어졌을 때 이 구간들이 이제 지지하는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지지 구간을 잘 받쳐주면서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물론 직전 거래 대금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 지금 들어왔을 때 거의 한 300억이 좀 안 되거든요. 250억 정도 거래 대금인데 이날 한 1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를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상승 출발에 어느 정도 좀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평선들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산되는 구간, 이제 벌어지는 구간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는 이유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좀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까지도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좀 꾸준하게 이 하방에 대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신작 출시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OLED 패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폰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이런 그 패드,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패널들 그리고 TV 패널들에게도 계속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은 OLED 쪽을 한번 보셔야 된다.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대기업보다는 약간 이런 중소형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부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그 중에서 장비 쪽에서는 가장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선 시스템이다 해서 선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OLED 장비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OLED 시장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주셨는데요. 또 다음 주에 아이폰 새 제품이 출시가 되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뭐 가격적인 부분은 그냥 바로 내일 아침에 시초가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격 라인을 뭐 이렇게 정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가격이 높은 상황은 아니라서 내일 바로 시초가 정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이제 4만 원 정도를 좀 잡아드렸는데 역시나 좀 21선 자리 구간을 좀 이탈하는 구간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전에 이제 저항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한 7만 원 정도인데 7만 원까지보다는 그보다 약간 좀 밑으로 좀 본다면 한 6만 5천 원대 6만 5천 원대 구간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보시되 일단 중간중간 아까도 방송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는 6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되 만약에 하루에 뭐 5% 6% 이상 상승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현금화 해 두시고 목표가를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선익 시스템 내일 시초가부터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원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만 5천 원 봐볼 텐데요. 요즘 시장은 바라보시면서 중간중간에 강한 상승세가 한 번씩 나와준다면 그 자리에서 비중 한 번씩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팁까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블루 엠텍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로도 또 엮이면서 최근에 네. 한번 올랐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꼽아주셨을까요?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좀 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비만 치료제를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나의 좀 혁신적인 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의료 AI를 굉장히 좀 좋아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좀 드리고 있는데 블루엠텍이 직접 제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블루엠텍은 쉽게 설명드리면 전문 의약품을 이제 유통하는 공급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제 좀 브로커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걸 좀 줄여서 바로 이제 병원에 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회사가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바로 그냥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약물을 그냥 바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나고요. 지금 가지고 나온 이유는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 유통을 막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서의 이제 관련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저는 우리나라 이제 이 의약품 쪽에서는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유통 단계를 줄여서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크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위고비가 지금 들어왔었을 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었던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물론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슈적인 면에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임상을 통해서 좀 매출이 일어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은 그냥 물건을 들여와서 유통만 하는 과정이라면은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좀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거의 의약품계의 쿠팡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쿠팡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거의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갖다 줄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데 의약품계에서는 거의 이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사고 있고 이슈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일단 의약품이 이제 비만 치료제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다시 한번 또 유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또 코로나 관련주로도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고 10월 달에 위고비가 들어왔을 때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종목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7월 달부터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좀 만들고 있는데 거의 10,000원대 가격대에서부터 거의 2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거 2배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차트를 한번 좀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좀 길게 봤었을 때 고점 자리가 거의 5만 원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상장했었을 때 가격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많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저는 항상 그 거래를 하실 때 매매를 하실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이라면은 항상 거래 대금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요. 거래 대금이 많을수록 이 종목의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데 최근에 이 블루엠텍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 7월 달에도 2천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진 날이 상당히 좀 많고요. 최근에 또 8월 달에도 4천억 넘은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했었던 물량들 지금 거래 대금이 엄청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가격대 이 2만 원대 자리를 깨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는 이 2만 원대 이하의 매수했던 물량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하면서 물량을 보유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슈적인 면에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판매 독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 부분에 내려왔을 때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뚫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25,000원대 라인이 한번 저항대 라인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런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을 때는 크게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정말 크게 본다면은 이 신규 상장했었을 때 초반 가격대 4만 원대 부근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한번 좀 긴 흐름으로 보신다면은 한번 눌림시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블루엠텍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입니다. 의약품계의 쿠팡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상당한 메리트처럼 저 또한 느껴지네요. 최근에 거래 대금도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이 가격 전략을 또 세워주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목표가는 아까 4만 원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3만 원 정도 부근선까지는 일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릴 수 있고요. 손절가는 17,500원 정도. 그래서 직전에 이제 18,000원대까지는 잘 지지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약간 좀 밑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단가는 뭐 당장 내일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장 뭐 시초가 매매하셔도 상관없고 뭐 조금 더 불안하신 분들은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단가니까요. 요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 전략은 비슷합니다. 매수하신 이후에 5% 6% 이상 상승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일부 수익 현금화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블루엔텍 우선 내일 시초가부터 진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2만 원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3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손절가 17,500원 잡아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선익시스템과 블루엠텍,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살맛나는 주식과 처음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드릴 말씀이 더 많은데 그래도 좀 다음 주를 또 기약하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압축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살맛나는 인생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 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참여 방법은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촬영하시거나요. 혹은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해 주셔도 사이트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